손흥민이 가르친 어린 선수들이 대폭발을 하며 경기에 승리하자 이 장면이 팬들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경기의 전체를 지켜본 일부 팬들, 언뜻 보면 손흥민이 없어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손흥민이 없었다면 절대 오늘의 골은 터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가 떠나며 남긴 유로파 우승컵도 대단하지만 오늘 터진 골의 이면에 숨어있는 그의 놀라운 행동은 정말 감동적이라는 알쏭달쏭한 말을 해 사정을 잘 모르는 많은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더 풋볼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국 프리미어 리그 전문 분석 방송인 BBC의 매치 오브 더 데이는 최근 토트넘의 경기력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홈에서 펼쳐진 리그 8라운드,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에서 역전패, 그리고 AS 모나코와의 경기에서 무승부 등을 분석하며 손흥민이 빠진 공백을 메우기 위해 4천억 가까이 들여 영입한 4명의 선수들의 공격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방송을 접한 일부 전문가들은 손흥민을 팔아버리고 4천억 가까이 들여 영입한 4명의 선수는 실패작이라고 말하며 그중 좌측 윙어로 영입된 오도베르는 8경기에 출전, 3경기에 선발로 나섰지만 골도 없고 어시스트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오도베르를 영입하는데 거의 500억을 넘게 쏟아부었고 마티스 텔 또한 7경기 출전, 3경기 선발로 나섰지만 1개의 골, 어시스트는 없는 처참한 실력이라고 말하며 특히 마티스 텔은 경기 때마다 헛발질이나 알까기를 시전, 프리미어 리그라는 최고 수준에서 뛸 선수가 아니라는 혹평을 듣고 있지만 텔을 영입하는데 토트넘은 무려 임대비용과 영입비용을 합치면 1천억 가까이 들여 이적 시장의 호구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고 토트넘의 스카우터 진의 무능함을 비판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라이프치히에서 영입한 시몬스는 현지 6경기 출전, 5경시 선발로 나왔지만 아예 골이 없고 어시스트는 겨우 1개를 한 상황인데 이 선수 역시 영입하는데 1천억 가까이 쏟아부었습니다. 그나마 기대에 부응하는 선수는 웨스트햄에서 영입한 쿠두스로 9경기 선발 출전 1골 사도움노 쿠두스가 토트넘 공격진 전체를 먹여 살린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쿠두스에게도 단점이 있는데요. 쿠두스의 어시스트 기대값은 1.27인데 무려 4개를 했지만 골 기대값은 1.37인데 1골을 넣어 이 공격 스탯만을 일단 참고하면 쿠두스는 돌파를 하고 공간을 만들고 패스를 넣어주는 것은 굉장히 잘하지만 자신에게 찬스가 왔을 때 결정을 짓는 유형의 선수는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BBC의 매치 오브 더 데이 역시 토트넘은 공격진 전체가 형편없는 수준으로 상대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터치, 유효 슈팅 자체, 그리고 오픈 플레이에서의 찬스 창출 등이 리그에서 거의 꼴찌 수준이라고 말하며 다만 슈팅 대비 골 전원율이 전체 1위여서 지금 현재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쉽게 말해 공격수들은 골을 못 넣는데 다른 선수들이 골을 넣고 오픈 플레이가 아니라 거의 모든 골이 세트피스에서 터진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분석을 증명이라도 하듯 리그 9라운드 에버튼전에서 선제골을 토트넘의 센터백인 반더벤이 코너킥 찬스에서 헤딩으로 골을 넣는데요. 이 장면을 본 몇몇 전문가들은 원래 코너킥에서 골을 넣는 임무를 부여받은 수비수는 로메로라고 말하면서 로메로가 골을 넣기 위해 골문에 서 있고 반더벤은 스피드가 워낙 좋기 때문에 코너킥이 커트당하고 상대가 역습을 할 때 그것을 저지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런데 현재 로메로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반더벤의 골을 넣으려고 골문 쪽으로 이동한 것인데 프랭크 감독이 케빈 단소가 아니라 반더벤을 세트피스 상황에서 헤딩 슈터로 결정한 것은 그의 공격 본능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반더벤은 손흥민이 있을 때 영입된 선수인데 공격수 출신으로 센터백으로 전환한 선수답게 공을 드리블하며 몰고 올라가는데 재능이 있다고 말하면서 과거 공을 몰고 50여 미터를 질주 후 손흥민에게 패스해 손흥민이 골을 넣은 이 장면이 바로 반더벤의 공격 본능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반더벤은 공을 몰고 올라올 때 좌측에 소니가 나와 함께 뛰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면서 최대한 공을 몰고 올라가 소니에게 주려고 했다. 소니에게만 연결되면 그는 리그 최고의 피니셔이기 때문에 당연히 골이 터질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그 이후 다른 경기에서 반더벤에게 어시스트를 하며 그의 골을 돕는데요. 그 당시 반더벤은 소니가 공을 잡을 때 나는 그가 슈팅을 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하며 하지만 만약 나에게 공이 온다면 나는 슈팅을 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그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반더벤은 이어 그런데 소니가 슈팅을 하지 않고 나에게 패스를 했다.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만반의 준비를 했기 때문에 바로 슈팅해서 골을 넣을 수 있었다. 소니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인터뷰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손흥민은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손꼽는 슈터이자 피니셔이기 때문에 페널티 박스에서 공을 잡으면 손흥민이 슈팅을 하는 게 맞다. 반더벤은 비록 공격 본능을 가진 선수이지만 그의 역할은 수비수이기 때문에 보통은 저 상황에서 공격수가 공격을 하지 수비수에게 패스를 넣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손흥민은 상대가 자신을 막기 위해 몰리면서 반더벤이 노마크인 것을 보고 반더벤에게 패스를 하는 손흥민 수준의 피니셔가 거의 신인에 가까운 수비수에게 찬스를 연결하는 플레이를 한다는 것은 손흥민이 평소에 훈련을 하며 반더벤의 공격 본능을 보며 어떤 편견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손흥민이 반더벤과 평소에 훈련을 하며 반더벤의 재능을 눈여겨보지 않았다면 절대 저런 패스가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설명을 들은 많은 축구 팬들은 손흥민과 저런 교감을 통해 반더벤의 공격 본능이 점점 발전해온 것 같다고 말하면서 그래서 두 번째 골이 터질 때도 역시 반더벤의 헤딩으로 넣어버린다. 공격수들의 오픈 공격 자체가 형편없으니 손흥민이 키워놓은 어린 선수 반더벤이 상대를 침몰시켜버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뿐만이 아닙니다. 후반전에 2대0으로 이기는 상황에서 투입된 사르가 히샬리송의 어시스트를 받아 헤딩슛, 상대의 골망을 가르면서 3대0으로 경기를 끝내버리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사르 역시 반더벤처럼 손흥민과 함께 뛰면서 공격 본능이 성장한 선수라고 말하면서 과거 사르는 손흥민과 함께 뛰던 시절 상대의 공격을 끊어내면 전방에 있는 손흥민을 무조건 찾아 이런 식으로 패스를 연결해서 손흥민의 골을 돕던 선수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손흥민은 양발 스텝오버를 하며 상대를 제치고 골을 넣었던 아주 인상적인 장면을 연출했는데 이 골을 어시스트한 것이 사르입니다. 손흥민은 그 이후 사르가 노마크에 있자 사르에게 패스, 사르가 골을 넣는 플레이를 종종 펼쳐 사르의 공격 본능을 일깨우는 멘토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요. 사르는 과거 손흥민에 대해 내가 토트넘에 올 때 나는 영어를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주변에 누구와도 대화를 할 수 없었고 많이 주눅이 들어 있었는데 소니가 다가와 나에게 말을 걸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르는 이어서 소니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친절했고 나에게 경기를 하면서 프리미어 리그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었다. 내가 토트넘을 집처럼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은 다 소니 덕분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반더벤의 멀티골과 사르의 골로 3대0으로 에버튼을 제압하며 리그 3위로 뛰어올랐지만 이 장면을 본 많은 국내 팬들은 경기는 3대0이지만 경기 내내 정말 냄새나는 쓰레기 플레이들만 한다. 손흥민이 나가기 전에 키워놓은 반더벤과 사르가 골을 넣는 걸 보면 손흥민이 있을 때 얼마나 많은 것을 주고 갔는지 감동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은혜를 영국 팬들은 모르고 손흥민 없어도 3위라고 떠들게 뻔하다. 배은망덕한 인간들이라고 맹비난을 퍼부어 많은 또 다른 팬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은 불타는 제작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더 풋볼이었습니다.